자, 다음으로 감사 선임이 있습니다.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법 409조입니다. 409조. 이걸 이제 실무상 3% 룰이라고 합니다. 3% 룰. 앞에 3%는 발행 주식 총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그렇듯이 일반적으로 주총에서 선임합니다. 회사의 주주인 주주들이 당연히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겠죠. 이 항을 보시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일반 주식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즉 3%죠. 3%. 자, 기준은 발행 주식 총수입니다.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1항의 감사 선임에 있어서 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의결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의결권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임 기간은 주주총회로 주주총회 정권사항입니다. 그죠? 네, 1항에서 보셨죠? 정리가 끝났고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주총 정족수는 보통 계류입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은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그죠? 제적 4분의 1 이상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걸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룰을 가지고 있는 즉 3% 이상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최대 주주가 독단적으로 감사를 뽑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회가 있죠. 경영을 하는 이사회가 있죠. 여기에 최대 주주도 역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주주가. 자, 그런데 여기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인 감사를 최대 주주가 바로 선임해 버리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 버리죠. 한 덩어리가. 그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밑에 소액 주주들을 비롯한 대주주와 대항하는 이 주주들. 똑같이 주주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예. 회사의 주인.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죠. 똑바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수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명 3% 룰이라고 그럽니다. 자, 상법 409조 2항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상법상 문제입니다. 상법상 이제 그 조문의 충돌 혹은 뭐 입법 불비 뭐 이런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잠깐 보시면 여기에 3%의 주식을 초과하는 주식은 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의결권 계산에 있어서 우리 상법은 371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결권의 계산이죠. 총회 의결에 대해서 자, 이런 조문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409조가 없어요. 409조 2항이 없습니다. 자, 그 말은 409조 2항에 3%를 초과하는 주식수는 원래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3% 이상의 초과하는 주식은 발행 주식 총수에 원래는 포함 안 돼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 해석상으로는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한다. 그럼 한다가 되죠. 한다. 409조가 여기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해석상으로는 3% 이상의 초과하는 주식도 여기는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항을 보면 총회 결의에 관해서 이런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자, 여기 있죠. 우리는 이 조문이 중요하죠. 409조 2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는 산입하지 않죠.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던 정족수 있죠. 정족수.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죠?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고 출석자의 과반수죠. 그죠?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상법 309조에 보면 3%를 초과하는 주식 수가 감사 선임 시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된다. 1항에 그러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이렇게. 자, 예를 보면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A, B, C, D라는 주주가 있어요. 소유 주식 수는 각각 49조, 49주, 43주, 6주, 2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3% 룰이 없을 때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제적 4분의 1, 즉 25%만 있으면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다 100주니까 이 사람 각각
그냥 대주주들이 선임해버릴 수 있죠. 감사를. 그죠? 예, 그러면 경영진과 감사진이 견제해야 되는 곳이 같아져 버리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3% 룰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그럼 3% 룰에 따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0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면 3주죠. 3주. 자, 그러면 49주 중에 단 3주만 A는 감사 선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B도 역시 마찬가지로 3주. C도 6주 중에 3주가 행사할 수 있죠. D는 2주 있으니까 2주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2주 다. 그죠? 3%라는 것은 총 발행 주식 수의 3%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총 주식 수는 11주가 돼요. 11주가 기점이 돼서 의결권, 이렇게 감사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25%죠. 그러니까 이 사람, 대주주 한 명이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3주를 행사해서 하면 이 중에 25%에 해당하죠. 근데 이 소수 주주들인 C와 D가 출석을 해버리면 달라지죠. 과반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주 이렇게 되면 과반수가 아니죠. 4주가 과반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감사를 선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문제. 발행 주식 총수의 자, 25%라고 그랬죠. 기준이 되는 게 발행 주식 총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09조 2항을 넣어놓지 않아서 발행 주식 총수에 지금 산입하게 되어져 버렸죠. 그러면 이 49주에서 3주를 제외한 46주, 여기도 40주가 이 기준인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돼 버려요. 이렇게. 그럼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이 보셨던 발행 주식 총수라고 했을 때 이게 기준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해석하면 발행 주식 총수는 얘네들이 산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각각 11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11주 플러스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의결권에 참석했을 때 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3주, 2주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예, 이게 이 나머지 큰 주식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 그죠? 결국 반대로 이 사람들이 방어를 할 수 있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규정상 문제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 3%의 주식이 상법 368조 보통 결의를 얘기합니다. 보통 결의. 이거에서 말하는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우리 아까 법령에서 된다고 돼 있죠. 그죠? 예. 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368조 보통 결의입니다. 보통 결의에서 말하는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따라서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3% 초과하는 주식은 371조 규정, 그 1항의 규정,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이 보통결의 규정에서 말하는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상법 371조와 반대되는 결론을 냈죠. 법령과 반대되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법령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에 이 법령에 309조가 들어간다고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편합니다. 309조가 들어간다. 이걸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주면 좋죠. 이렇게 309조가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아직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불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계산하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을 좀 더 잘 공부한 사람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법문에 따라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맞아떨어져요. 계산이 안 돼요. 네, 계산이. 그래서 반드시 브릿지로 이 판례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